유난히 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왔죠. 이 때문에 봄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올해 더위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간도 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농가에서는 걱정이 늘고 있죠. 바로 가뭄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옛날 지금보다 더 혹독했던 가뭄이 치러졌던 그 시대에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가뭄이 한창이던 그림을 통해 당시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립니다. 네, 저 지금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 즐겁게 나눠볼지 빨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해외 유명 작품을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화가 이인성이 그린 네. 1934년작 가을 어느 날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34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암울한 나날이었는데요. 이인성은 이 작품을 그림으로써 선전에서 처음으로 특선을 하게 됩니다. 이인성은 이미 1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화가로 등단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당시로선 유일한 관문이었던 선전, 즉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됐는데요. 불과 그림을 배운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미 전국적인 신문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천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모처럼 이렇게 한국인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재 화가라고 하니까 괜히 뿌듯해지는데요. 자, 작품을 보면요. 일단 타이틀, 제목에서 보다시피 가을의 어느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가을을 의미할 텐데요. 가을이라 하면 좀 쌀쌀하고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초입이기 때문에 좀 긴 소매 옷 입고 좀 옷 좀 따뜻하게 입어야 하는데 지금 그림을 딱 보니까 여인은 나체로 그려져 네,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그려진 건가요? 여기에는 이 그림에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밀이요? 네. 일단 보이는 풍경은 가을이에요. 분명히 네. 해바라기도 시들어 있고 네. 다른 화초들, 파초들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녹색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두 여자, 여인과 작은 소녀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상의를 벗은 누드의 모습이고 네. 작은 소녀는 아주 가벼운 옷만 걸쳐졌어요. 전면에 키가 큰 여인은 이인성의 지인으로 영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앞에 작은 소녀는 이인성의 4살 아래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인성 화가의 직접 친동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처음에 딱 그림을 봤을 때 여자인가 남자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소녀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인성이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둘을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두 명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네네. 분명히 사진 속에서는 둘 다 아주 다소곳하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림에는 이렇게 반 누드의 상태로 그려져 있는데요. 네. 당시로서는 누드를 그린다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었고 네. 분명 배경은 가을인데 왜 여름에 여인들을 그렸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추측한 바로는 그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인성은 인물들을 주로 실내에서 그렸어요. 네. 그래서 두 명의 사진과 그 실제 모델을 놓고 실내에서 먼저 여인들을 그린 다음에 네. 또 이인성은 그림을 야외 사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네. 항상 화구들을 들고 벌판으로 나가서 벌판에 사물들이나
식물들, 다른 전경들을 쭉 그려왔는데 여름에 두 여인들을 먼저 그리고 네. 시간이 흐르면서 가을이 되면서 네. 벌판에 직접 나가서 풍경을 사생하면서 가을의 풍경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가을처럼 보이지만 인물들은 여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인물들은 여름에 이미 그려놨었고 이 풍경만 가을에 그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가을의 어느 날이 아니라 여름의 어느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렇게 시기가 다른데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저희가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딱 보면 여인과 소녀는 굉장히 붉은빛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피부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하늘은 무척 파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색감의 대비로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을까요? 예, 바로 보셨는데요. 네. 두 여인의 피부는 마치 여름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다 잘 달궈진 네. 그을린 그런 붉은 빛이죠. 네. 그런데 하늘은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이 분명하게 보여요. 네, 그러네. 높고 되게 파래요. 네, 근데 이인성의 고향 대구 주변에서는 네. 그 땅의 빛깔이 향토빛에서 붉은빛이 도는 그런 향토색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서 여인의 피부와 땅의 색깔이 상당히 흡사하게 그려져 있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평선 사이의 그 대조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사실 이인성이 굉장히 그 당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던 고갱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인성 화가가 서양 화가로 유명한 고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인성은 고갱뿐만이 아니라 뭐 인상주의의 아주 부드러운 화풍으로 유명한 네. 보나르라든지 네. 아니면 사물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봤던 세잔느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고흐라든지 이런 당시로서는 최신 네. 경향의 화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연구했는데요. 네. 당시 발견된 바로는 이인성은 고갱이 그린 모성애라는 작품의 엽서를 소장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 모성애에 나오는 인물이 이렇게 상반신을 벗은 여인이 네. 아이를 보듬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고갱의 여파를 받았다. 그리고 그 모성애를 나타낸 사진 엽서를 가지고 이 영감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운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여성이 우뚝 솟아 있어요. 우뚝 서 있어요. 딱 네, 굳건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예, 여기에서 여인은 험난하고 사물이 시들어가는 그런 가을의 모습이 네. 마치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의 고초를 겪던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 같아요. 아, 식민지 시대 때 고초를 겪던. 그렇죠. 이 네. 그림이 그려진 34년을 생각하면 네. 한창 언제 해방이 될지는 모르고 네. 많은 것들이 일본의 지배와 스탈로 특히 이 상가들을 보시면 제대로 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죠. 네. 네. 대부분 시들시들하고 네, 힘이 그리고 없어요. 무차별적인 벌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민둥산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나 경주 경북 지방을 보면 네. 붉은 흙이 많이 아. 토양이 붉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의 민둥산이 붉은 산으로 표현해서 이인성이 많이 그리곤 했어요. 네. 그런 시대를 가로지르는 네. 그런 민중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이 화면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우뚝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민심을 담은 여성상이다. 저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작품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네, 작품이죠? 프랑스 혁명을 담은 작품인데요. 들라크루아의 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약간 비슷한 구도의 여성이 한쪽 가슴을 노출하고 이렇게 깃발을 딱 강하게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위제느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날 뉴욕시의 상징물로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과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예, 특히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마로부터 코로 이어지고 입술로 이어지는 그 라인과 네. 인매가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거기에 여인은 비록 여자지만 그 시대의 그 위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이 반쯤 풀어헤쳐져서 가슴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 앞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혁명과 대의를 위해서 나가자고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그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그런 네. 혁명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당시 조선의 보편적인 여인이에요. 아, 조선 그 당시 시대 조선의 여인상이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서양화를 배웠던 다른 모든 화가들은 네. 그 서양의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 얼굴은 조선인이지만 네. 체형은 서구인처럼 팔등신이나 아니면 굉장히 늘씬한 그런 서구적인 체형으로 묘사하기를 즐겨했어요. 네. 그런데 이인성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선의 모습을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조선의 여성, 비록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네. 있는 그대로의 여인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은 최초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진과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겠네요. 사진과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 과도하게 미화하고 왜곡시켜서 네. 서구화 시키던 그런 관행을 이인성은 그걸 깼고 그럼으로써 아. 진실한 조선의 풍경과 진실한 조선의 사람들을 그려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 시간 이인성의 가을의 어느 날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아픔, 또 해방이라는 희망, 인간과 자연의 순리까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희망에 다가간다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와도 같죠. 희망, 우리의 삶의 큰 모멘텀이자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불멸의 미술관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을 함께 살펴보는 웨더 갤러리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뒤로 보이면 사진인가요? 지금 가구 같은데 조금 찌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는 게 일반적이진 않네요. 예, 디자이너 김보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일반화된 형태를 여러 겹의 층으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기법으로 정형화된 사물의 형태로부터 일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형과 왜곡을 통한 움직임의 동작을 역동적인 힘으로 표출하여 탈정형적 형상을 하게 된 가구는 새로운 생명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스처가 표현된 가구는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아 네. 위인화되고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하게 되지요. 그렇게 호기심의 사물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디자인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을 사물학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한 사물학, 디자인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사물학이라는 주제로 표현한 동시대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작품을 공간 디자인과 결합하여서 연출했고 이를 통해 여러 작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현대미술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자인과 예술은 각각 차이점이 있죠. 디자인이 대중에 어필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예술은 그 자체로가 가치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예, 만약 화가 보티첼리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도 보구지의 아트 디렉터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술로는 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날씨를 그리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